반갑습니다. 자연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일러 에어 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겁먹지 말기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너무 쉽다, 세 번째로는 자동으로 빠진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요. 에어 빼기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빼놓으면은 자동으로 빠집니다. 순환 펌프에서 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에어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에어 빼기 밸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호수에서 좀 빼놓으면 잘 빠지기 때문에 에어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배기 종류에 따라서 에어백이 밸브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은 보면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런 구조는 여기만 있습니다. 공급 라인에만 있고, 이거는 공급 환수 다 있고요. 이거는 이런 거는 한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환수에도 있고 환수 중에서도 각 호수마다 파이프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도 있고, 아예 이런 분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보일러에 따라서 내 구조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먼저 물 순환 구조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가 있죠. 수도에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보충수 통으로 물이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보일러가 점화가 돼서 보일러를 데피면 뜨거운 물이 순환 모터를 거쳐서 모터에 의해서 밀려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공급 라인으로. 그리고 각 라인, 방이면 방, 거실이면 거실, 각 라인마다 물이 차게 되고, 거기에서 밸브가 열린 라인을 통해서 뜨거운 물이 돌아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환수를 해서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환수 이제 돼가지고 다시 보일러에서 따뜻한 물이 되는 거죠. 수도에서 바로 보일러 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물을 빼야 될 것이냐? 어디에서 물을 빼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물 빼라고 에어 빼기 하라고 이렇게 밸브가 있죠. 두 개 있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빼도 상관이 없는데,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수 쪽에서 빼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공급 쪽에 밸브에서 빼라는 분도 있고 환수 쪽에서 빼라는 분들도 있고 물통에서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분도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지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 구조를 보면은, 자, 물이 방에 예를 들어서 에어가 이렇게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이 순환 펌프에서 물이 이렇게 물통에서 이렇게 이 통에서 이렇게 빠지겠죠. 나오겠죠. 그럼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요게 이제 열어야 되겠죠. 이 라인을 에어백이 하려면은 이 라인을 열면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밀려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서 이 환수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어가 빼면은 이 안에 있는 에어들이 빠지겠죠. 쉽게.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서 빼도 결국에는 빠지기는 빠지는 거죠. 돌아서 에어가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열어주는 거는 좋죠. 여기서 열어서 빼고 여기도 빼고,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밸브가 있으면 밸브만 열면은 빠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조금이라도 있는 에어는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호수를 꽂게끔 돼 있죠. 요게 호수가 꽂게끔 돼 있습니다. 호수는 철물점 같은 데 가면은 있습니다. 종류는 미리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밸브가 몇 미리 정도, 12mm냐 9mm냐 이렇게 하면 되고요. 페트병으로 받아서 내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릇이나 이런 다라이 같은 데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밸브는 하나씩 열고 이를 뺀다. 밸브가 다 잠근 상태에서 한 개를 먼저 딱 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열면 물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순환이.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 됩니다. 페트병을 받아도 되고, 녹물이 다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하는데, 녹물이 들어있으면은 보일러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녹물이 있으면 녹물을 쫙 다 빼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백이 여기서 하는 게 귀찮으면은 녹물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호스를 풀어가지고 호스를 풀어서 그냥 빼는 게 빠릅니다. 예. 양이 빨리 확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호수 여기에 라인 중에 이제 풀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풀고 수돗물을 아예 여기 딱 반대쪽에 수돗물을 공급시키고 환수 쪽에 있는 파이프를 다시 바깥으로 빼내면 물을 공급적으로 이렇게 확 불어넣으면 되거든요. 물을 틀어놓으면은 환수 쪽으로 물이 확 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녹물을 빼내버리는 게 쉽습니다. 예. 그리고 잠그고 에어를 빼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구조는 이제 요렇게 돼 있죠. 여기는 한 군데밖에 없죠. 여기서 에어를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한 개씩 열고 그리고 순환시켜서 에어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구조고요. 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뭐 다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모터 밑에를 보면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의 흐름의 방향이. 이 모터가 돌면은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는 게 밑으로 화살표로 그 모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색칠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미는 겁니다. 이쪽으로 밀기 때문에 밀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방에서 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환수가 되는 거죠. 예. 이쪽이 공급이 되겠고 이쪽이 환수가 되겠습니다. 이 보일러를 거꾸로 달면은 이 반대쪽으로 달면 이쪽으로 물을 당기는 게 되는 거죠. 예. 물을 당겨서 여기서 이게 공급이 되는 거고 공급해서 방에서 돌고 이렇게 나가는 게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밖으로 밀도록 이렇게 제가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고 이런 거는 이제 아예 밸브가 없습니다. 없는 분배기인데 이런 것도 뭐 그냥 호수에서 좀 빼놓으면 잘 에어가 빠집니다. 순환펌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지금 그 동파 방지를 위해서 내가 물을 빼난 호수기 때문에 이래 하는 거고 에어를 뺄 때는 이거 밑에 쪽을 연결하고 여기서 빼야 되겠죠. 다른 거는 잠그고 이 라인을 여기를 풀어서 이쪽으로 물을 넣으면은 이쪽으로 물이 나오겠죠. 예. 그럴 때 다시 잠그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물을 넣어서 물이 나오면 잠그면 됩니다. 이쪽으로 하면은 여기 호수 같은 거 수도 호수 꽂으면 안에 내부 청소도 싹 하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어를 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에어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보일러를 놓고 에어가 잘 안 빠지서 뭐 처음에는 잘 안 빠지는 것처럼 되는데 순환펌프가 계속 돌면서 좀 시간이 걸려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면은 물이 안 빠져서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순환펌프가 돌면서 이 보조 탱크 쪽에 이쪽에서 막 물이 이렇게 에어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막. 예. 그러니까 요동을 치면서 에어가 빠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에어를 빼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하고 모터를 돌려놓으면 순환펌프가 돌아가면서 에어가 잘 빠진다. 이 생각을 한번 하시고 에어를 빼면 더 수월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